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에서 24시간 동안 반려동물 진료하고 있는 이정석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의사를 처음부터 고민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수의사가 많이 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나 아니면 이제 인이 쪽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전향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좀 많이 키웠어서 애초에 이제 수의사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많이 높았어서 진료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전문직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시고, 전문직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어떤 순위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서 수의사라는 걸 다만 이제 전문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수의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혹시 다른 직종 고민해 본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꿈을 꾸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 집에서 키웠던 아이들로부터 받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저에게 이제 장래 희망, 꿈, 목표처럼 수의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조금 치료해주는 그런 행위 자체가 좀 꿈이 되었던 터라, 수의사에 대한 꿈을 품고 나서는 다른 진료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단에 쓰는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저는 이제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교단에 쓰는 것도 많이 이제 꿈을 꿔왔고, 한때는 목표를 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동물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면서 반려동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꿈들도 놓치고 싶진 않아서 작년에는 여기 근처 계명문화대학교에 이제 출강을 잠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료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하는 그런 외래 교수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계속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학위는 한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00년대 초반쯤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은 애완동물도 있고 애완용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애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단어의 뜻을 보면은 애완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소유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반면에, 반려동물의 반려는 삶을 같이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낸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이 사회적 인식적인 부분에서 사람과 같이 지내는 가족 같은 그런 존재로서 많이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핵가족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고령화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좀 좁은 관계의 이제 인간관계 또는 개인적인 생활이 좀 많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공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반려동물과 이런 정서적 교류가 조금 더 이제 친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 항목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한방수의학이라고, 한의학을 동물에 접목하는
그런 진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준비해서 실기와 필기하고 합격을 했고 이제 진료도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히스토리라고 질병을 어떻게 아파왔는지 저희가 많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검사 수치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이어가는 반면에 항반수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분야에 맞게끔 아이의 성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장기가 좀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지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점이 좀 다르다라고 다른 관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한 방을 같이 보는 그런 동물병원들도 요즘에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이제 아이가 아픈 걸 인지하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질병이 좀 진행되고 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를 집에서 아이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확인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찰해 주시는 부분은 총 4가지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활력, 식욕, 소변, 배변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이제 외우시려면은 활식, 배뇨, 배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급작스러운 증상을 보이고 내원하는 것도 저는 조금 늦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보였을 때 그때 미리 주시를 하시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활력 같은 경우에도 활력이 많이 좋다고 해서 전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증가된 활력은 호르몬 이상일 때도 그러한 증상을 볼 수가 있고, 혹은 활력이 너무 많아짐으로써 2차적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활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질환들의 초기 증상으로 활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되는 기준점이 좀 되기도 합니다. 식욕 같은 경우에도 식욕이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은 혹시라도 호르몬의 질환에 문제가 생겼는지,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의심을 해볼 수 있으며, 또는 지속적으로 많은 이제 식욕 자체가 이후에 노령성 질환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는 활력 저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환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활력 저하와 식욕 저하가 나타난다면은 병원에 내원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변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을 때는 당뇨라든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또는 콩팥 부전증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소변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양이 적거나 소변이 좀 탁해지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나오거나 하면은 비뇨기 질환도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 소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변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조금 잘 체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변이 정상변에서 물러지는 정도도 중요하고, 또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같이 섞여 나오는 것들이 없는지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변이 특별히 바뀌는 경우에는 가볍게는 위장염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질환에 이어져서 2차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4가지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은 지금은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가정에서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특히 건강의 상태가 갑자기 바뀐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저희가 생애 전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한테서는 6세에서 7세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 이후부터는 아프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한 번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외의 경우에 더 어리거나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 구충제나 심장사상충 예방하시러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간단히 시진을 하거나 촉진을 하면서 간단한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멘트만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6세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병을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로 제가 응급적인 진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응급적인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체크하시는 증상 중에서 표현하시기로 굉장히 급작스럽게 받아들이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기 일으킨다 라고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대변을 보고 있다. 그래서 거의 아이가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건 아닌가,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경기라고 하면은 의학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발작 혹은 실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는데,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어느 증세인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게 응급적인 처치나 병원을 오실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보통은 보호자분들께서 그 상황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는 다만 10초라도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촬영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얼른 촬영을 해놓고 아이를 빨리 긴급하게 병원으로 오시면은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아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키우는 품종들인 포메라니안, 말티즈 이런 친구들이 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다른 증상보다 그런 증상을 보일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엄청 놀라하시고 약간 패닉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집에서 만약에 보인다 하시면은 너무 놀라시지는 마시고 영상을 빨리 촬영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말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말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병력 청취를 강아지한테서 듣는 게 아니고 보호자분한테 듣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평소에 스탠다드한 상태와 지금 현재 다른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평소랑 빗대서 항상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도, 관찰하고 전달을 해주시는 게 얼마만큼 자세하고 정확하냐에 따라서 진단이 더욱 정확해지고 치료 방향도 이제 처음부터 정확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날이 암만 춥다 해도 하루에 일정 시간만큼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산책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절하게 옷을 입혀서 체온을 유지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발이 닿는 이 바닥 자체가 많이 딱딱하거나 아스팔트가 좀 많은 경우에는 발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착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집에까지 계속 줄곧 이제 옷을 입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이제 피부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한 친구를 봤는데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큰 퍼그였거든요. 겨울 됐다 하셔가지고 겨울 시작 시점부터 이제 타이트한 옷을 입히고 한 번도 안 벗기신 보호자분이 계세요. 근데 아이는 크고 옷은 타이트하니까 이 옷 끝단이 살을 파고들어서 피부가 굉장히 상해서 병원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집안의 환경이 유지될 때는 굳이 옷은 필요가 없는데 바깥에 나갈 때는 추워할 수 있으니까 체온 보호를 위해서 옷을 잠시 입혀주시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옷을 또 가볍게 해주시거나 벗겨주시고 그렇게 조금 변동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병원에 내원하는 이제 모든 환자들이 다 기억이 남긴 하는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예, 작년 여름에 교통사고로 이제 응급 내원했던 6살 말티즈 친구였는데요. 내원 당시에 이제 차량 바퀴에 이제 깔리면서 갈비뼈 골절하고 폐출혈하고 탈장 등의 이제 증상이 좀 진단이 되었고 의식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하고 이제 문진을 진행을 했는데 문진 상황에서 알게 된 상황이 그 교통사고가 바로 보호자분이 운전했던 차에 치였던 사고였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이제 우리 애기 이제 산책 가자 해서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차를 빼오는 과정에 너무 신나서 뛰어나온 아이를 미처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에 이렇게 사고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문진하는 과정 중에서도 죄책감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속 울기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와중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환자가 잘못되면은 이 보호자분께서 이 죄책감을 평생 이제 가지고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시켜서 살려서 나가야겠다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체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수술하고 집중 입원 치료한 다음에 이제 무사히 이제 퇴원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퇴원 당일날 이제 아기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니까 막 꼬리도 흔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호자분이 보시고 그제서야 막 웃으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반려동물의 진료를 볼 때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픔을 보고 있으면서 힘들어할 보호자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치료가 다행히 너무 잘 끝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보호자분이 가슴에 한이 될 수 있던 그런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어서 좀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진료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운동.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터그놀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한정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터그놀이라고 이제 아이가 잘 물 수 있는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물려주고 땡기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활동을 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노즈워크라고 해서 간식들을 활용한 그 장난감 기구들을 이용해서 집안에서도 원활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냥놀이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애기들이 이제 아마 많은 보호자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의 장난감으로 계속 놀아주면 금방 또 실증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방식이라든지 계속 바꿔가시면서 매일 일정 시간 사냥놀이를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놀아주고 많은 정서적 교감을 이루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건강다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올 한 해에는 보호자분들과 반려동물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